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초보 탈출 1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관심 있는 경매 사건이 있어서 현황 조사 가고 나름 시세 조사하고 얼마를 써야 할지 고민하고 권리 분석 내가 제대로 잘했나 해서 뭐 경매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매각기일이 연기 변경되거나 또는 그 물건이 취하돼서 없어져 버리거나 또 기각이 돼서 없어져 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간혹 보면은 분명히 저 물건 지난번에 낙찰됐는데 다시 나왔네 하는 경우 있죠. 뭐 불허가로 해서 다시 나오든 매각 허가 결정 취소로 해서 나오건 아니면 잔금 미납으로 해서 나오건 재경매가 나오면 신경이 좀 쓰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이거는 왜 그런 거지? 하고 나름 혼자서도 서류를 뒤적뒤적 하면서 짐작은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1강 할 겁니다. 계속해서 저와 같이 하실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새로운 강의 나올 때마다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강으로 준비한 거는 제가 지금 이 녹화하는 날짜가 7월 31일이에요. 네, 7월 18일 날 얼마 전에 경매 1차 잡혀 있다가 그대로 기각으로 없어져 버린 사건입니다. 해운대구 자동의 경남 성경아파트입니다. 경남 성경아파트가 감정가 4억 2,600 해가지고는 1차가 7월 18일이었는데 1차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없어졌어요. 기각으로 된 겁니다. 취하는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취소 신청을 하는 게 취하죠. 그죠? 기각은 법원에서 안 하는 걸로 결정해버리는 걸 기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랬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밝은 분은 벌써 보셨겠네요. 제가 위에다가 공매 낙찰 이렇게 기재를 해놨죠. 그죠? 경매 사건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공매는 왜 나와요? 공매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우리 경매하고 같이 이제 붙여서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은 세금을 안 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세금 납부를 안 해서 세금 체납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매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뭐 국가재산 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다른 성격의 공매도 있지만 우리 경매하고 같이 얽히는 것은 뭐냐면은 세금 체납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못 갚았다든지 이자를 못 냈다든지 개인 간의 어떤 거래에서 채권이 생겼는데 돈을 못 갚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임의경매, 강제경매하면서 경매가 들어오죠. 그죠? 그런데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거래처 돈도 밀리고 그죠? 결제도 못 해주고 그 사업이 밀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집이 담보대출 받았는데 은행 이자도 못 내. 은행 이자 못 내가지고 나오면은 뭐겠습니까? 근저당권에서 나오는 거는 임의경매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물품 대금도 제대로 못 줬어. 그리고는 또 뭐죠? 신용카드 같은 거 썼는데 그 카드 대금 결제도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 들어오는 게 뭐죠? 강제경매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금도 못 냈어요. 부가세 이런 것도 못 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뭡니까? 공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공매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날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 그런 경우에 조심해야 할 점,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매, 공매가 같이 진행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에서 영상을 미리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링크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실사례가 있어서 제가 안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월 18일 날 경매가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좀 눈여겨서 보고 있어야 돼요. 늘 경매 사건이 나오면은 신건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등기부도 열어보고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 옥션 사이트에서 그냥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해놓은 거 보고 소멸 그것만 보고 문제 없네 이런 식으로 몇 초 만에 끝내지 마시고요.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경매 유료 사이트 같은 데서 유료든 무료든 옥션 사이트 개인이 하는데 사설 사이트 같은 경우에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그 부분은 항상 공지가 돼 있어요.
본 사이트의 정보만을 가지고 경매에 입찰해서 사고가 생긴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법원 서류를 다시 한번 봐라 라는 내용이 항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제가 등기부를 살짝 열어봤거든요. 등기부 같은 경우에 등기부 열면은 집합건물, 아파트는 표제부라는 게 있죠. 표제부는 그 건물의 위치라든가, 그죠? 면적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게 쭉 지나가고요. 그리고 갑구 같은 경우에는 뭐죠? 소유권에 관한 게 나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소유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그런 게 게시가 되면 그런 내용도 갑구에 기재가 됩니다. 갑구에 제가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은 공매에 대한 게 나와 있었어요. 막 그 전에 김해 세무서 이런 데서 압류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이게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빨간 줄이 다 끄여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15-1에 보면은 공매 공고해서 있어요. 2019년 2월 20일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공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열어서 봤잖아요. 그러면은 온비드 들어가셔가지고 공매를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언제 진행하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게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또 경매가 2018년 11월 9일 날 이제 경매가 들어왔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매에서 미리 이제 낙찰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문서 송달 내역에 다시 보겠습니다. 문서 송달 내역에 보면은 이게 나오죠. 그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공매 통지서 제출이란 게 있고, 그리고는 6월 21일 날 등기말소 통지서 제출, 잔금 냈으니까. 그리고는 뭐죠? 배분기일 지정통보, 아까 뭐라고 했죠? 배분이란 것은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경매는 배당이고, 온비드, 그러니까 공매에서는 배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뭐죠? 7월 18일 날 경매 1차가 잡혀 있던 게 없어진 거예요. 법원에서 안 하는 걸로 당연히 다 끝난 일이니까 그래서 기각해서 이 사건이 없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경매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공매가 먼저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경매가 먼저 날짜가 잡혀 있고 이게 뭐 7월 18일 그대로를 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뭐냐면은 공매가 있다고 합시다. 경매가 먼저고 공매가 이후예요. 자, 그런데 경매 공매에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경매는 여러분이 낙찰을 받는다 합시다. 뭐 이건 1차지만 1차가 아니라 뭐 2차, 3차 정도 돼서 딱 뭐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다고 쳐요. 낙찰을 받아서 내가 돈이 있어요. 난 대출도 하나도 필요 없어요. 돈 바로 낼 수 있어요. 딱 들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낙찰받고 2주는 지나야지, 최소 2주가 지나야지 잔금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낙찰받고 일주일이 지나야지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야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그래야지 잔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공매는 그렇지가 않아요. 공매는 3일을 기간을 정해서 기간으로 입찰하거든요. 전자로 합니다. 전자로. 편하죠. 그죠? 책상 앞에 앉아서 그죠? 집에서건 회사에서건 어디서든지 법원에 안 가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3일 동안 기간으로 해가지고는 마감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에 개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일 이내에 3일 지나면은 대부분 3일 이내니까 뭐 3일 후라고 합시다. 3일 후에 되면은 잔금 납부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매 날짜, 공매 날짜가 있다고 합시다. 며칠 차이가 나는데 공매가 며칠 뒤라 하더라도 공매가 훨씬 잔금 납부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스케줄을 조절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경매, 공매가 같이 진행될 때라고 제가 올린 영상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사건에도.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경매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유료 사이트 본다 하더라도 줄인 것만 너무 보지 말고 등기부 꼭 열어서 스토리를 쭉 보세요. 스토리를 쭉 보다 보면은 배우시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나 어떤 경우 있냐면은 경매 사건 같은 경우 보면 분명히 이 사람 선순위 임차인인가?
그런 경우 있어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하고 이름이 전혀 달라요. 소유자가 아닌데, 그런데 뭐냐면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외견상으로는 전입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마치 선순위 임차인, 알 수 없는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열어보다 보면은 해당 사건의 채무자인 경우도 있지만은 그 말고 다른 거기 흐름을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이 다른 어떤 대출의 채무자인 경우도 있어요. 채무자는 임차인이 될 수 없거든요. 다음에 그 부분도 한번 추려서 제가 사건을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드리겠지만 등기부를 보시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대법원의 문서 송달 내역을 잘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 초보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셔야 돼요. 경매 학원 가시면 보통 한 2, 3주 해가지고 몇 시간 강의입니까? 이렇게 흐름들 보니까 나름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하던데 그건 기본적인 거고 이제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고난이도의 어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꼭 구독 신청해 주시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